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자, 우리 그 서울시장 하시던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다고 며칠 전에 뭐 우리가 죽은 사람한테는 그 모든 걸 떠나서 조의를 표해야 되고 망인에 대한 예의를 표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원체 큰 서울시장, 천 몇백만 서울시민의 어떤 그 대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신 사인이 사실은 석연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대 교수로 계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용식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을 모시고 뭐 어떤 부분이 좀 석연치 않은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그 박원순 시장이 우리는 그냥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 확실하게 뭔 모르지만 근데 그런 게 의학적인 어떤 그 소견으로 여러 군데 보이신다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애써 모셨습니다. 네. 예. 자, 교수님이 의심하시는 거 좀 오늘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의심이 시체의 확인을 위한 감식과 부검 발표가 없었다. 이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 감식하고 부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식은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부검은 안 하기로 했다고 하고 감식 결과를 발표를 안 했죠.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왜 그걸 안 했을까요?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으면은 발표를 안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의심은 언론이 지금 여러 이 유튜브로 돌아다니는 언론사, 기존의 어떤 메이저 언론사라든지 그 다음에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 언론에 이 수사기관에서 시신 현장 확인을 시키지 않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이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시신 현장에 이제 폴리스 라인을 쳐놓지만 그건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것이지 언론에 이 죽은 사람을 왜 죽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로서 사진을 남겨놓지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기자들에게는 적어도 사진 한 장이라도 찍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감추고자 한다는 의혹을 품게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뭐 서울시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니까 예우 차원이 아니라 예우 차원이더라도 사실 확인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성추행범이 죽었는데 그게 예우 차원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네. 그냥 이 사람이 정말로 죽었다 또는 이제 어떻게 죽었다 하는 거는 뭐 명예나 품위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의사시니까 그런 소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세 번째 의심인데 좀 이거는 교수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 네, 이게 가장 이제 의심스러운 것인데요. 예. 나중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SNS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제 박원순 시장의 실종과 사체 발견,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으로 운구된 있던 시점들하고 언론에서 나온 그 시점하고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점이 이제 현재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시신 운반 차량도 보통은 그 소방대원하고 경찰 수색대가 투입됐다면 당연히 119 구급대가 이제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실제로 그렇게 출동을 했는데 막상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들어온 차량은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설 구급
차 업체 네, 예. 명성특수라는 예, 아까 봤습니다. 예, 그런 차량이 들어왔어요. 예. 자, 교수님이 이따 아까 저 자료 준비하신 거니까 자세히 설명해 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어떤 의문점을 제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기타 의심이 제가 빨리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하실 거니까 와룡공원에서 10시 30분에 보여줬는데 CCTV 보여줬죠 그때. 10시 53분. 10시 53분. 정확히 하면 10시 53분. 예. 북한산 골프장에는 그때 신호가 끊긴 시간이 예. 뭐 16시 20분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체가 발견된 숙정문 근처에는 그 위에 뭐 5시 30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2시간 뒤에도 발견됐다. 새벽에 발견됐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 CCTV 영상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뭐 이제 그쪽은 산속이기 때문에 네. 뭐 CCTV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와룡공원에서 마지막으로 CCTV가 촬영됐다고 하잖아요. 네. 박원순 시장이 이제 CCTV로 촬영이 됐는데 북한산 골프장에서 이제 마지막 신호가 끊어진 게 4시 30분이라면 약 4시간이죠? 요거만 따져봐도 그동안에 그 1.5km의 그 거리를 많이 다녔다는 얘기인데 예. 거기 CCTV가 지천으로 널려 있는 데거든요. 네. 거기가 원래 그 부촌이잖아요. 예, 부촌이고 부촌이고 그 CCTV가 네. 막 집집마다 있다고 해도 되는데 또 거기다 청와대 근처니까 그렇죠. 보통 감시가 있겠어요. 예. 그런데 왜 그게 공개되지 않고 왜 와룡공원에서 찍힌 게 마지막 영상인가요? 자, 우리 교수님이 갖고 있는 자료로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 PD님, 박현주 PD님, 이거 좀 연결을 좀 해주십시오. 자, 이게 뜨지를, 예. 예. 자, 이게 뭐 의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니까, 교수님이 하여튼 뭐 의사 선생님이니까 사인에 대한 의문점 항상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교수님이 쭉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서울시가 성평등 도시를 만들겠다는 예. 계획을 세우고 또 시장의 여성 정책을 보좌할 젠더 특별 네. 보좌관까지 신설하던 때 예. 그때인 작년과 재작년에서 서울시청에서 일어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만 13건입니다. 이것보다 많은 그 관공서가 있었으면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더군다나 이 서울시장은 1998년도에는 우조교 사건 변호사를 잘했다고. 뭐죠 그때? 우희정 조교라고 예, 예. 서울대 그 그때 예. 화학과 조교가 예. 교수한테서 이제 성희롱을 당한 거를 이제 잘 변호해가지고 이제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운동상을 수상하면서 그때부터 마침 뭐 페미니스트를 옹호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 이제 언론에 비춰졌죠. 근데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서울시의 이 시장이 이런 어떤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성희롱 성폭행 사건이 공무원사에서 저도 신문에서 봤잖아요. 13건 이상이 벌어졌다는 거는 이 직원들이 암암리에 말로만 저러지 위에도 좀 구린내 나는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냥 그렇게 좀 마음 놓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것만 보면 서울시청 분위기가 어땠었나 하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지난번에 취임한 후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취임을 한 후에 자기가 여성 정책에 주력하겠다. 그러면서 미투 가해자는 엄정 처벌하고 미투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하게 하도록 법제도도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박 시장입니다.
더군다나 성평등 도시 서울을 위시해 전국적으로 성이 평등한 세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뭐 사람들도 불러 모아가지고 엄청 선전을 했죠. 예. 그런데 올해 4월에 그 결과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남자 직원이 여자를 술 먹여가지고 성폭행을 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까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나게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직무대기 발령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 더 우스운 거는 이제 그 박 시장이 민주당 원이잖아요. 예, 예, 예. 민주당원들이 한 말이 더 웃깁니다. 손 의원은 열심히 사셨답니다. 네, 성추행도 열심히 사는 거에 해당하나요? 그 다음에 맑은 분이셔서 세상을 하직하셨대요. 자기네 같으면은 그 정도 가지고는 뭐 죽지는 않는데 이분은 워낙 마음이 깨끗한 분이라 성추행 그 뭐 약간 좀 어루만지고 사진 보내고 문자 보낸 거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래서 세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또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더불어 만진당인가 뭐 그렇게 가겠다는 뜻인지 예, 조금 이게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아유, 좀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지 정말. 근데 그 민주당이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요, 예.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 후보들 또는 그 국회의장, 예.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뭐 성추행이나 성폭행 논란이 됐을 때 오 집회를 열어라 뭐 수사해라 뭐 이름을 뭐 성누리당이라고 바꾸고 네. 이렇게 조롱까지 했었던 당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분이 너무나 맑게 사셨고 응? 열심히 사셨다고 예. 하면서 그 뜻을 이어가겠다고 하네요. 예. 자, 그런 좀, 추문을 안고 간 분인데, 아이고, 저기, 망자니까 제가 막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방송하는 입장에서. 네네. 죄송하고. 예. 이게 이제, 지도를 보면요. 예. 여기가 이제 서울시장 관저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한 1km 조금 더 되는데요. 한 네. 1.5km 되려나요? 예. 여기 이제 와룡공원 입구가 있고요. 예. 여기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 예. 여기서 한 9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예. 그 영상을 우리는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냥 경찰의 발표를 우리가 믿는다면 네. 그리고 나서 여기 한 4시 20분에 핸드폰 신호가 끊길 때까지 한 6시간 되죠? 예. 6시간 동안 점심도 굶으면서 박원순 시장이 여기를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1몇 킬로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럼요, 1.5km. 1.5킬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직선거리가 1.5km고, 네. 뭐, 걸어 다니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예. 한 2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예. 왜 서울시장이 점심을 굶어가면서 여기를 돌아다녔고, 또 여기에 수많은 그 집집마다 CCTV가 있는 동네인데, 예, 예. 왜 CCTV에 안 잡혔을까요? 그러게요. 예. 그걸 공개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신호가 끊기고 나서 무려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니까 예. 한 8시간 가까이 예, 뒤늦게 이제 이 산속 깊은 곳, 아무도 오지 않는 깊은 산속에 캄캄한 밤에 예, 나무에 이제 자기 넥타이로 목을 맨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참 미스테리한 일이죠. 그렇죠. 예. 자, 여기 우리 박 PD님 여기가 좀 타이트하게 잡힙니까?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야, 요 1.5km 안에서 6시간이나 물론 뭐 고민이 있을 수도 있지만 CCTV는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게 있으면 CCTV 공개 안 하니까 지금 의문점이 더 확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와룡공원에서 이게 마지막 CCTV다 하는 거를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니 아시다시피 청와대 이쪽 우리 쳐다보는 쪽에서 우측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CCTV가 찍히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경복궁이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가 청와대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이 주변에 CCTV가 엄청 많이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예. 여기가 이제 공관입니다. 아, 그 서울시장 관저. 예, 관저. 예. 이제 박 시장이 예. 이 집이 아마 그 김재규 씨가 갖고 있던 집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20억을 들여서 개조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던 곳인데 여기서 이제 아침 10시 44분에 여기를 나섰다는 거예요. 아, 예. 이 나설 때의 모습이 이 경찰이 이제 공개한 네. 이제 박원순 시장의 이제 모습인데요. 관저 나서는 모습. 네. 예. 여기 보면 이제 아이 서울 유라고 쓰여져 있는 이제 가방을 메고 이게 푸른색, 짙은 예. 푸른색 모자를 쓰고 예. 이제 고개를 수그리고 이제 걷고 있는 이제 시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걷고 있죠? 예. 잘 보시면은 예. 노타이 차림이에요. 아, 여기 넥타이를 안 맸네요. 그럼요.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이게 만일에 정말 박 시장이 맞다면, 예. 이제 넥타이를 매지 않은 안에는 흰 와이셔츠를 입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네. 여기 자세히 그죠? 넥타이. 예. 이 넥타이를 맸다 안 맸다는 건 나중에 이 박 시장이 나중에 이제 그 자살을 할 때, 네. 자살을 할 때 이 자기가 메고 있던 경찰 발표는 그랬잖아요. 네. 넥타이를 가지고 그 목을 맸다. 목을 맸다 이런데 따로 준비를 해갔나요? 글쎄. 그렇죠? 예.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본 건데, 모자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예. 선글라스 같은 것도 꼈어요.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10시 53분에 와룡 배드민턴장 앞에서, 그 다음에 등산로 입구에서 이제 CCTV가 찍혔는데, 그 다음에 행적이 묘연한 거예요. 이 5시간 동안에 이제 딸하고 수시로 이제 전화 연락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딸은 이제 1시경을 마지막으로 아버지하고 이제 통화가 끊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행적이 묘연한데, 그 동선을 보면 10시 53분에서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이 길을 걸어갔다고 치면 왜 걸어갔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다가 여기서 전화를 3시 46분인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고 4시 20분에 신호가 끊겼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CCTV가 마지막이고, 예. 여기서 이제 핸드폰 신호가 약 끊겼다. 1.5km 가까운 거기에서 신호가 끊어지고. 여기 핀란드 대사관이 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요 밑에 길상사가 있고, 네, 길상사. 예, 요 밑에 길상사가 있고, 요쯤에 이제 그 가구박물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여기 보이죠? 가구박물관. 예. 길상사. 예. 여기가 이제 그 성북 골프 연습장이에요. 예. 하여튼 요 지역에서 4시 20분. 그러니까 뭐 한 5시간 넘게 이제 이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로부터 또 한 8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이 산속에서 성곽길 옆에 숲속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 그 1.5km인데 4시 20분이면은 한 5시간 정도, 5시간 넘게 뭐 고민을 했을 수도 있지만 밥도 안 먹고 물론 그렇겠지만 물도 안 마시고 예. 물은 물통에 갖고 있었겠죠. 예.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새벽 1시면은 이게 한 4시에서 새벽 1시. 이거는 이제 발견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자살을 했다면 4시 20분에 자기가 신호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을 걸어서 꼬불꼬불 길을 걸어서
어떻게 산속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 길을 보면요. 여기는 가기가 어렵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자살하려는 사람이 자기 딸한테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놓고 신호를 끊는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신호를 안 끕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힘든 길을, 산속길을, 이게 산길이에요. 예. 힘들게 왜 올라갑니까? 나무가 뭐 여기 하나만 있나요? 도초에 다 나무인데 자살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고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스터리네요. 네. 또 딸한테 여기 신호 끊기기 전에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여기 집에 나서면서 얘기를 했나요? 집을 나서면서 얘기를 했죠. 그게 의미심장한, 언론에 다 왠지 불안하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러 나가는데 왠지 불안하다. 혹시 나한테 연락이 없거나 연락이 끊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네. 그 누굴까? 예. 이게 이제 7월 10일 날0시 1분 이제 발견하고 나서 이제 사체를 이제 들 것으로 시신을 옮기는 거고. 시신을 옮기는 건데 여기 옮기는 사람들도 이 시신이 박원순의 시신인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견 즉시 흰 포로 둘둘 말아가지고 쌌기 때문에 정말 이게 박원순 시신인지 본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 의경 같기도 하죠. 네, 경찰 의경인지 네. 경찰 젊은 경찰들. 경찰 수색대입니다. 수색대. 예. 한 10명 이상이 운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운구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이상하게 블러링이라고 그러는데 뿌옇게 처리를 해놨어요. 이 채널A 네, 채널A가 일부러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누군가가 시켰겠죠. 글쎄요. 이게 또 그 방송 윤리 규정에 혐오스러운 장면이라든지 아니, 이런 하얀 포에 씌워져 있는 게 혐오스러운가요? 하얀 포에 씌워져 있습니까? 네, 하얀 포로 씌워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말이 안 되네요. 그럼요. 그냥 맨 시체를 가지고 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거 하얀 포로 싸가지고 묶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자, 이게 이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최익수 과장이 이제 새벽 2시에 브리핑하고 있는 이제 영상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 에서 10시 44분에 나간 걸로 체크가 됐는데 7, 8분 만에 이곳에 올 수가 있나요, 도보로? 이건 무슨 얘기죠?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일단 택시로 이동해서 와룡공원에서는 도보로 산으로 올라가신 걸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처음에 기자들한테는 관저에서 나와서 와룡공원까지 걸어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걸어가는 장면이 보였잖아요. 아까. 네. CCTV에. 걸어왔다고 했는데 이 과장 부하 직원이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하세요. 라고 하자 정정하는 이제 거거든요. CCTV에는 걸어오는 장면 보여주고. 네. 말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도보로 이동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상으로 볼 때 도보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드린 것은 공간에서까지 공원교 입구까지 올 때까지는 택시로 이동한 것이고. 소지품에 물통 말고 또 뭐 있었나요? 물통 외에 또 어떤 소지품들이 있었나요? 맹암,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검은전, 이런 것들이, 필기도구, 이런 것들이 가장. 명함은 자신의 명함. 예. 그 휴대폰하고 그 소지품으로
예. 형사과장이 브리핑하면서 예.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걸어가는 CCTV 장면을 보여주고 택시 타고 왔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네. 이 택시 운전사가 누구였는지 한번 그렇죠. 수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서울시장이 탔는데 예,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브리핑 과정에서 왜 죽었냐는 거를 기자가 물어보는데 여기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을 더듬고 그러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물통 말고 또 뭐 있었나요? 물통 외에 또 어떤 소지품들이 있었나요? 맹암, 그 다음에 약간의 어떤 검은전, 뭐 이런 것들이, 필기도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명함은 자신의 명함. 예. 그 휴대폰하고 그 소지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외모가 심하게 손상됐나요, 그럼? 이제 심하게 손상됐다는 것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외모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심하게 손상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외모가? 지금. 심하게 손상됐다는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확인할 수 있었나요? 소지품 말고 외모로 확인할 수 있었나요? 외모 확인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휴대폰 안에 다른 메모 같은 건 없었나요? 이 얘기는 그 기자가 질문을 할 때 외모가 심하게 손상됐다는 걸 어디서 기자가 듣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서울시경 형사과장은 외모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말한 적은 없습니다.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대원이 발견한 소방대원이 외모가 많이 손상됐더라라고 기자한테 얘기를 해준 거죠. 아, 처음에 박 시장의 사체를 시신을 발견한 그 소방대원이 네. 이 기자한테 그거는 저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네. 그 소방대원이 어떤 그 기자한테 외모가 심하게 훼손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본 적은 없지만은 훼손됐다고 말했으니까 기자가 질문한 거거든요. 저도 그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근데 같아요. 소방대원이 한 말은 뭐였냐면 길가 한 5, 6m 숲속에 정말 사람은 찾을 수 없는 숲속에 1.5m 되는 높이 가지에 나뭇가지에 자기 넥타이로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라고 증언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제 얼굴이 훼손됐다는 것과 이거를 듣고선 이 형사과장한테 지금 추궁하는 거죠. 외모가 훼손됐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걸 박 시장인지 알아볼 수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이 형사과장이 말을 더듬으면서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그 다음에는 말을 더듬으면서 뭐 외모가 심하게 손상됐다고는 말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네. 한 발 물러서죠. 예. 예. 그런 걸 볼 때 만일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길래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느냐. 그냥 외모는 깨끗했다. 뭐 박원순 시장 맞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을 더듬으면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 또는 뭐 확인은 뭐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계속 수사. 자, 그다음 이 장면은 이거는 이제 그 와룡공원에서 예. 이제 시신을 실어가지고 예.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이송하는 장면이에요. 네.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 이제 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 놀랍게도 119 구급대 차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원래 처음 대기하고 있는 119 대기하고 있던 차는 그 119 구급대였는데 막상 사체를 실은 차는 엉뚱한 차였습니다. 이게 사설 구급차인데요. 네. 명성특수라고 하는 명성특수. 네, 명성특수라는 차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게 사체가 박원순 시장이 아니고 네. 사체를 뭐 바꿔치기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의혹도 났었는데요. 이 차를 보면 원래 이게 와룡공원에서 찍힌 119 구급대입니다. 네, 이 네.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이 시각 수사 현장 뭐 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죠? 예, 이 시각 예, 수색 현장에서 수색 이제 현장. 와룡공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119 구급대였는데 이거를
외면하고 2차 음. 9623이죠? 예. 71바에 예. 9623. 9623. 이 차가 이제 응급실로 들어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차에서 바로 이 차죠. 예. 이게 초록색 이제 십자가가 있죠. 예. 요 차. 그렇죠. 요 차에서 이제 시신이 이렇게 이제 하얀 천에 쌓이고 예. 푸른 밴드로 위아래가 딱 이렇게 묶인 시신이 지금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인에 대해서도 예. 지금 의심스러운 게 그 소방대원은 메고 있던 넥타이로 자기 목을 매달았다. 예, 예. 그랬는데 뭐 등산 가는데 넥타이를 매는 사람도 있겠죠. 넥타이 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우리 박 시장은 넥타이를 안 맺죠. 안 맨 노타이 차림이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왜 죽었냐? 기자가 물어봅니다. 좀 더 조사하셔야 되겠지만 예. 목을 맨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그것은 노인과 유족의 명예를 고려해서 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는 것은 좀 적절합니다. 언제 끝나고 어디 나치됩니까? 사인은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겠답니다. 그 유족의 명예하고 큰 관계가 되는 그 엄청난 사건에. 아니, 성추행을 한 게 명예와 관계 있는 거지. 왜 죽었는가를 밝히는 거는, 네. 이거는 진실 규명이지, 명예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사인을 위해서는 분명히 밝혀야 될 부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자기가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뭐 자기 거를 물고 죽었다. 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정말, 명예와 관련된 거겠죠.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목을 맸느냐, 아니면은 뭐 실족해서 추락했느냐, 그런 거는 그게 명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사인 규명을 위해서 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그렇죠. 결과가 스스로 지금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YTN에서 나온 건데요. 예. 지금 이 차량이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구급 장비를 싣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이쪽에 있는 게. 네. 그런데 막상 이 시신을 실은 차는 바로 이 차입니다. 이 뒤에 여기 보면은 이 미등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예, 예.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후사경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 차를 잘 보세요. 예. 이 차가 여기 후사경이 매달려 있고 위에 이렇게 등이 있죠. 예, 예. 바로 이 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멀쩡한 공적인 운송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119 구급대로. 예, 사적인 이상한 그 명성 특수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차량을 세 대를 동원해서 사체를 운반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명성 특수죠. 예, 예. 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이 예. 사실 SNS 상에 벌써 6시 45분에 와룡공원에서 사체 발견 예. 이게 떴어요. 저녁 6시 45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죽은 채 서울대병원에 도착. 8시 44분 저녁에. 네, 한 2시간 뒤죠. 예. 그래서 부검 지휘 대기 중 언론 엠바고, 대통령 결재 대기. 그리고 9시 22분에는 경찰이 서울대병원 영안실을 예약했다. 이런 이제 SNS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YTN이나 뭐 이런 언론에서 메이저 언론. 네, 메이저 언론에서는 7월 10일 날 0시 1분 북악산에서 시신을 발견했고 2시간 뒤에 와룡공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했고 3시 20분에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사체가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서 대략 한 6시간 정도의 그 시간 차이가 있어요. 5시간에서 6시간 차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SNS 거는 말하자면 뭐 가짜 뉴스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데 네. 가짜 뉴스 치부는 너무나 정확하게 와룡공원 근처에서 사체가 발견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실종됐다. 그런데 일반 네티즌들이 일반 유튜버들이 네.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근데 와룡공원이라고 딱 집었다는 거. 그리고 서울대병원이라는 거. 그것도 정확하게 했다는 거를 볼 때 이거는 단순히 오보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언론하고 이게 참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흔히 경험하지만 처음에 나온 게 진짜고요. 나중에 언론에서 나온 거는 조작된 뉴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근자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까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그 이낙연 총리랑 독대했다. 이것도 환경에서 올렸다가 지워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왜 6시, 만일에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진짜고 이제 뭐 새벽에 발견됐다는 게 만일에 오보라면 우리가 그런 가정하에 그러면 왜 박 시장을 살해한 측에서 6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거는 만약 우리가 이제 안 좋은 면으로 살해했다고 추측이 되는 추측을 해보면 뭐 유서를 위조했다 하기 위해서 좀 그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박 시장이 거기서 순순히 뭐 죽었겠어요. 뭐 마취제 같은 걸 사용하기 전에는 뭐 낌새를 채고 본인도 불안한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살해 당시에 반항한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 이제 뭐 목맨 것처럼 위장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지울 건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6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에 이거를 발표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하면. 근데 왜 그게 근거가 되는 게 박 시장이 이럴 수도 있다는 게 따님한테 그 언론에 다 공개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갈 때 불안하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누군가를 만나는데 불안하다.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다오. 네. 그게 뭔가 좀 의미심장한 얘기 같은데요. 아니 이거는 자살하는 사람이 남기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협박을 받고 뭔가 위험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자기의 그 죽기 싫어서 자기 딸에게 당부하는 거죠. 전혀 정반대가 아닙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나중에 서울시청 그 공무원이 공관에서 박원순 시장, 이게 책상이겠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책상에 이렇게 그 붓펜으로 요게 붓펜이에요. 붓펜이고 이거는 먹물 종지인데 붓펜으로다가 이렇게 또박또박 유서를 남겼다고 공개한 겁니다. 아니 시장에 안 계시면은 비서가 가서 책상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건 어디 장소입니까? 공관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공관. 이게 시청이 아니고 그 아까 김재규 씨가 살았다는 그 거기 공간. 그러니까 거기 부인도 있을 거고 딸도 있을 거고 글쎄요. 자기도 살고 있는 집에 딸이 발견한 것도 아니고 시청 공무원이 그것도 사진 찍은 걸 보세요. 아주 무슨 작품 사진처럼 찍었잖아요. 만일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찍기 때문에 이 각도가 바로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나가고 그 딸이 그 딸한테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겼으면은 공간이라고 그래도 이게 뭐 지금 밀폐된 공간이 아니잖아요. 아니, 관저니까. 관저 참. 관저에서 거기도 비서가 있지 않겠나요? 없나요? 근데 저도 모르지만 이미 뭐 휴가를 냈고 또 모든 일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방에 그 비서가 있을 이유가 없죠. 오히려 비서는 시장을 따라다녔어야죠. 근데 그 비서를 다 떨구고 나갔을 때는 뭔가 밝히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추정이 들고 이 사진도 그냥 작품 사진처럼 찍힌 거잖아요. 이게 조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이 그 4시에 그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기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면 그 당시 그 공간에도
아버지 책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가서 보면 금방 발견될 텐데. 그럼요. 예. 딸이 발견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수상합니다. 예. 하여튼 뭐 그건 또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자, 이게 그렇게 치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영안실 앞에서 예. 이제 비서가 예. 이게 이제 언론에 내보인 네. 이제 박원순 시장이 유서라는 겁니다. 저도 텔레비전 화면에 봤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네. 서울시장 박원순이 5월 21일 날 네. 그러니까 한 달 20일 전이죠. 네. 자기가 이제 쓴 글씨예요. 네. 이 글씨하고 이 글씨가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다른 글씨입니다. 와, 그래요. 네. 이 시옷 같은 거를 쓴 거라든가, 네. 그 다음에 내려긋는 이 회계 이제 필체 같은 것들이 이것과 달라요. 나중에 이거는 아마 필체 감정을 해보면 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저 정도를 이제 필체를 이제 베끼려면 한 6시간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우리가 솔직히 이제 우리를 돌아보자고요. 예. 박원순의 시신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공개가 안 됐죠. 아무도 못 봤어요. 예. 그죠? 예. 캄캄한 밤에 그거를 본 그 형사 과장조차도 예. 말을 더듬으면서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기자가 얼굴로 박 시장인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느냐 할 때 똑부러지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유류품, 소지품으로다가 박 시장인 줄 알았다고 하는 면에서 보면 노회찬하고 비슷해요. 노회찬도 그 외투하고 그 안에 있던 핸드폰을 보고 노회찬인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신분증이랑. 그 후에 노회찬이 정말 그 노회찬인지 밝혀진 바가 없죠. 유병원도 그렇죠? 유병원도 시신인데 그게 정말 유병원의 시신인지 아닌지 논란이 많은 채로 지금 덮어졌죠? 네. 백남기 씨는 뭐 물대포로 죽었는지 주먹에 맞아 죽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로 지금 화장됐죠? 그런 면에서 박원순도 비슷한 운명인데요. 박원순은 고려시대 그 충신 정몽주하고 비교하면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뀔 때 네. 세상의 주역이었던 이제 이방원이 네. 정몽주의 재능이 아까워서 이제 우리랑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 예. 그래서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천년만년 잘 살아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박원순이 그걸 듣더니 아니야 나는 내 길을 가겠어. 나는 백골이 진토되어 이 몸이 죽고지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든 없든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 그래? 그러면 그동안에 준비해놨던 그 미투 사건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었어. 그래서 미리 준비해놨지. 그래서 미투 사건을 갖다가 접수를 한 거예요. 접수를 한 서울경찰청은 보통은 밤 8시에 접수가 되면 알았습니다. 가세요. 나중에 다시 부르겠습니다. 하는 게 정석인데 바로 그때부터 열심히 그거를 조사해서 새벽까지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박원순 시장이. 그 언론에 공개된 얘기죠? 예, 제가 받았겠습니까? 저도 언론에 나온 얘기들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새벽에 청와대에서부터 전화를 받았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고려의 충신 정몽주 같은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요. 예. 일단 경찰이 사인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즉 사인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명예를 위해서 발표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참 이게 주제 넘은 거 아닙니까? 형사 과장이? 아이고 이게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국민들의 어떤 그
감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이게 노회찬 때도 그랬고, 네. 노회찬 때도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아직까지 그 의혹이 가시지 않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뭐 노회찬은 중국에 아직 살아있다든가 이런 소문까지 떠돌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 뭐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근데 그 똑같은 그런 얘기를 다 알면서도 경찰이 굳이 사인을 밝히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 그 박 시장의 얼굴을 찍어놨으면 그거라도 밝히면은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아닌 거 아니지. 그럼요. 미투로만 연결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이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소방대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길가, 그러니까 숙정문 근처 그 길가에서 한 5, 6m 숲속으로 들어가서 안쪽 나무 1.5m 높이 가지에 자신의 넥타이로 목을 맨 채 죽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근데 아까 갈 때는 이렇게 노타이 차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뭐 100번 생각할 때 넥타이를 준비해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아니 등산하는 사람이 넥타이를 가져갈 때는요. 의사 선생님이 더 잘 아시죠. 등산이 끝난 다음에 내가 결혼식에 가야 되거나 아니면 등산이 끝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야 되거나 그러면 준비해 가요. 그런데 죽을 사람이 넥타이를 안 메고 나간 사람이 넥타이를 준비한다는 거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더군다나 그럼 사인은 발표하지 않더라도 그 사망 추정 시각은 어떻게 됩니까? 또 물어봤어요. 예.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감식을 했다면서도. 그리고 아까 SNS상 하고 또 일반 언론에 나온 거하고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발견 시간이 다르고. 그러니까 사망 추적 시간을 발표하게 되면 자기네가 잘못됐다는 게 금방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의심점이 있군요. 예. 또 부검하지도 않겠다고 그랬죠? 예. 예. 그리고 화장하겠다고 했죠? 예. 뭐 부모님의 선산에 뿌려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노무현이 그랬죠? 예. 뭐 이 세상은 덧없는 거다. 그러면서 그냥 화장해서 조그만 묘비나 하나 세워다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무현이죠. 노무현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그냥 부검도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부검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네. 그 인간 쇠사슬을 만들어가지고 저항하다가 바로 화장을 해버린 우리 백남기도 생각이 나고 노회찬도 아까 얘기했고. 예. 그렇죠. 신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화장했잖아요. 그게 좌파들의 죽음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긴 안 하면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추측이 노회찬의 경우는 이제 실제로 그때 죽은 사람은 노회찬이 아니다라고 그 당시에 그 드루킹이었던 김동원 씨가 법정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기는 100% 확신한다. 그러면서 노회찬은 죽지 않았다. 그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박원순의 경우도 이렇게 얼굴도 안 나오고 사인도 안 나오고 사망 추적 시간도 안 나온다. 그렇다면 노회찬처럼 아마 박원순은 안 죽었다라는 소문이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추측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은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 그 사인을 안 밝히고 사망한 사람의 시체도 부검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노회찬 그 전 의원이나 뭐 여기 이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일부러 이걸 밝혀줘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전례도 있고 하니까. 근데 참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왜 죽였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부동산 대책. 이제 정부 측에서는 해제해라. 법적으로도 이제 해제 기간이
묶어놓은 기간이 지났다 했는데 박원순은 이제 뉴 그린 딜이라고 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립했었죠. 근데 이제 죽기 전날 이낙연하고 이해찬하고 독대를 했어요. 아, 독대했다는 요건 건 사실 확인이 네, 언론에 나온 거죠? 네, 언론에 나온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직후에 사망을 하고, 그런 직후에 미투가 나왔고, 그리고 바로 사망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력한 대권 주자로 현 집권 세력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될 때도 이 사람이 후보로 나서려고 하다가 대립했다가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이 사람을 미투 문제로 안희정처럼 정치적으로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민주당 당규에 성추행 사건으로 그 직을 상실하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규가 있습니다. 당장 서울시장 후보를 낼 수가 없군요. 그럼요,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엄청 큰 손실이잖아요. 예. 그러면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이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중단되니까 적어도 법적으로는 성추행범이라는 딱지가 안 붙잖아요. 그러면 후보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이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게 좀 정치적인 저건데, 듣고 보니까 등골이 오싹한데, 네. 사실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출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언론에 이런 단초가 다 나온 거라는데 그걸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저는 잠깐만요. 이건가요? 여기 정말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다가 넘기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기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사망 전날 이해찬 당대표와 독대했다. 뭐 부동산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린벨트 문제로 심각한 대립이 있을 거로 보이고요. 박원순 시장은 정말 안 풀라고 그랬 이때까지. 네. 예. 풀어라 안 풀어라. 주의자죠. 네. 그린벨트는 죽어도 못 풀겠다고 이때까지 그렇게 주장했었고. 네, 만일에 풀겠다고 했으면 박 시장은 안 죽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한국경제에 7월 9일 날 오후 8시 5분에 기사 입력이 된 건데요. 속보. 박원순 실종 전에 이낙연 독대. 기사에 나온 거예요. 한국경제에 나온군요. 네, 나온 겁니다. 예. 그러고 난 후에 미투 신고 접수돼 한국경제에 7월 9일 날 8시 5분에 나왔네요. 근데 10분 뒤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지금 박원순을 죽인 세력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미투는 박 시장을 자살로 몰아가기 위한 빌미에 불과한 것이죠. 예, 뭐 그렇다면은. 네. 예. 그렇다면 아니 그래서 이제 고소한 전직 그 비서 그 고소장을 제가 읽어봤어요. 예. 근데 다 읽어봤는데 어쨌든 굉장히 접촉을 많이 시도했고 신체적인 접촉, 그러니까 뭐 허리나 뭐 엉덩이나 뭐 가슴 부위를 이렇게 슬쩍슬쩍 댄다든가. 뭐 이상한 사진을 보낸다던가 뭐 자기 신체 사진이었겠죠. 그 다음에 뭐 문자라는 것도 뭐 만나자든가 뭐 좋아한다든가 뭐 어떤 그런 이제 성적인 그런 문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죄로 치면은 치근덕죄라고 그래서 추근덕죄인가요? 치근덕죄 이렇게 뭐 나 비서고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약간 치근덕 됐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성폭행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죄로 죽나요? 여지껏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죽은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안희정 오거돈 뭐 다 그죠? 이것보다 더한 사람들도 네, 안희정은 뭐 가슴을 막 주물러 떤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런 치근덕한 죄로 죽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서울시는 서울시 로펌입니다. 로펌이 변호인 33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이 호위무사들을 둔 이 서울시장이 예. 이 치근덕죄로 죽을까요? 뭐 박범계 의원은 너무나 깨끗한 분이어서 뭐 이런 걸 못 견디고 죽었다고 이 미화했지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를 힘들어했을 거다 이런 얘기였을 네, 것 그런 같은데. 식으로다가 이제 말하자면 옹호를 했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거고요. 더군다나 고소자가 그 미투 사건, 그것도 서울시장에 그 미투 사건을 밤 8시에 접수했다고 그래서 그걸 바로 새벽까지 조사한다? 이거는 정치적인 압력이 없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것이 바로 이것이 이미 다 준비된 그 자살로 몰아가기 위한 작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 시장이 새벽에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죠. 이날 있었던 뭐 서울시 펜싱단 합숙소 점검 취소, 그 다음에 여당 의원들과의 저찬 모임 취소, 그 다음에 4시에 예정되어 있던 그 뭐 지역균형발전위원장과의 그 면담도 취소했어요. 모든 걸 다 취소하면서 딸에게 왠지 불안하다. 나한테 연락이 끊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간 걸로 봐서 자살이 아닌데 미투 때문에 자살했다라고 몰아가려고 이제 그 빌미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고소자를 이렇게 고소하게 만든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는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게 합니다. 예. 예, 하여튼 이용식 건국대 그리고 예, 예. 만일에 이제 사진을 보냈다면 이제 뭐 이런 사진을 보냈겠죠. 근데 아니 이런 사진 하나 보냈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건 뭐 교수님 생각입니까? 네. 한번 웃어보자는 얘기죠. 네, 네. 예. 아니 뭐 손을 찍은 사진을 보내겠어요? 얼굴 찍은 사진을 보내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사진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수사를 해보면 이제 수사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그래도 수사를 해야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이 의혹을 잠재우려면은 첫째 우리가 영안실 사체가 박원순 시장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예. 사진 한 장만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돼요. 아 오늘도 저 장사 지냈는데 내일 아닌가요? 오늘 5일장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오늘 지내지 않았나요? 하여튼 목, 금, 토, 일, 월. 아, 그러면 오늘 네, 지내나요? 오늘. 네. 어쨌든, 이 영안실 사체가 박원순인지 지금이라도 네. 밝히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인을 알 수 있는 사진을 한 장 제시하면 됩니다. 예. 아, 좀 거기다가 그 사이에 CCTV 같은 거 이런 거. 네. 그런 거죠. 혹시 지금 말씀처럼 정치적인 흑막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교수님도 뭐 그런 부분까지 관심 있는 건 아니고 하도 이게 사인이 불분명하니까 밝히지 않으니까 교수님도 그런 추론을 하시는데 정치적인 흑막이 혹시나 있다 하면은 그 정치적인 흑막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뭐 더 이상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네.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 국민들 일반적인 감정하고는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 사람인지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확인돼야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역사에 혹시나 또 오명을 남겨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지금 정권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흔히 앞에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얘기 한번 해도 될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한테 앞에서 옛날에는 우리 부관 참시라는 것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 감정은 정말로 이게 혹시 음모였다고 그러면은 누군들 나중에 역사적으로 부관 참시라는 얘기를 안 들먹거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화장을 하니까 이제 부관 참시는 없지만은 화장을 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은 말은 없지만 죽은 시체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까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화장을 하죠. 그래도 사인을 밝힌다는 거죠. 언젠가 역사는. 네, 역사는 밝힐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아, 교수님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출연을 하니까 저는 뭐 다른 정치적인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생각을 하지만 일단 의사 선생님으로서 그 사인의 불분명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한테 존경의 예를 다 표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네. 사실은 어느 진영에서는 지금 이거 뭐 망자한테 예를 다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분이 그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의를 갖추는 것과 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네.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예. 네. 교수님은 뭐 시간이 남아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끝내겠습니다. 네.